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플랭크 동작, 그러니까 원래 플랭크는 옆구리, 그러니까 골반 쪽의 옆구리, 골반하고 갈비뼈 사이 옆구리를 강화해 주는 건데,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적용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그죠? 그간에는 어떤 우리가 중량을 이렇게 찬다, 필요한 만큼 찬다, 뭐 이런 방법, 운동을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것들을 알려드렸다면, 어찌 보면 원칙적인 것들은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적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해서 나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옆구리 동작을 안 해도 저는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뭐 다리 50 정도 차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굳이 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변화가 생겼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제가 느끼는 2% 부족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오늘 아침에도 뭐 저희 아내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이 기립근,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내가 왜 오른손만 200을 차고 있어야 되나, 지금 뭔가 오바 현상, 내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오바 현상의 느낌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오른손 500을 차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잘 느껴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다가 이래 보니까, 기립근 운동할 때 제가 아침 운동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양쪽 발바닥을 땅에 대고 누웠어요. 그죠? 무릎을 세우는 거죠.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양쪽 발바닥을 땅바닥에 대고, 만약 필요하다라면 발바닥도 안쪽 바깥쪽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리죠.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등짝에다가 힘을 주고 엉덩이를 덜썩 해보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이게 기립근 운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립근 운동이나 옆구리 운동은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상체, 등짝 약한 쪽을 눌러주면 척추에 연약한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척추를 둘러싼 연약한 근육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발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체중이 실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약한 쪽 등짝, 그러니까 어깨 뒤쪽을 딱 누르고 엉덩이를 덜썩 하면, 이건 약간 플랭크 동작이 되는데, 플랭크인데 등짝은 왼쪽만 대고 있으니까 기립근 운동이 되는 거야. 내가 연약한 쪽으로, 약한 쪽으로. 발바닥 모양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제 지금 오른발, 왼발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양발을 똑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 같았으면 오른발 안쪽, 왼발 바깥쪽으로 해서 엉덩이를 덜썩 거렸겠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기립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서 하는 것보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 더 세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서서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 기립근 운동이, 뭔가 기립근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창자가 이게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 하면, 창자가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 왼쪽 소장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을 하고 나면 이게 약간 맞춰진다. 오른쪽 소장과 왼쪽 소장이 약간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 오른손잡이는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상체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립근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뭔가 창자가 이게 어긋나 있다가 이렇게 맞춰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맞춰지면서 방귀도 한번 푹 나오고, 어떤 때는 트림도 푹 나오고, 창자도 약간 꿈틀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느끼긴 느꼈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뭐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기립근 운동 하세요.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도 처음에 제가 뭐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적응이 되면 좀 자주 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적응이 되면 좀 자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제 몸 상태와 현재 상황에서 제가 벨트를 풀고 앞주머니를 빼고 있는, 지금 오른손에만 차고 이렇게 기립근 운동을 하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느끼긴 느껴요. 그러니까 그 2%인지 3%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개선이 되려는 조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기립근 운동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게 창자가 이래 어긋나 있다가, 이게 우리 몸은요, 이 몸은 물렁물렁 하잖아요. 이게 유기체, 이게 고체가 아니고, 고체는 한번 휘어버리면 그냥 휘어져 있는 상태로 가 있잖아. 그죠? 근데 유기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휘어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성향이 계속 발생이 돼요. 휘어봐야 조금 있으면 제자리 돌아와요. 그죠? 그렇다고 이게 어긋나 있는 걸 그냥 방치하고 살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운동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운동을 알통 운동, 근육 운동을 막 헬스장에서 하면 근육이 올라오죠? 근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보면 근육이 쑥 다 빠져버려요. 그죠? 근육이, 어제는 근육이 불끈불끈 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쪽이 모세혈관이 팽창이 일어났던 건데, 이쪽으로 피가 몰려서 더 강한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죠? 힘은 그 피거든요. 피가 그쪽으로 많이 가면 그쪽에 힘이 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유기체라는 거는 제자리에 돌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립근 운동을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립근 운동은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기립근 운동을 했다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왔다면 이제 적응이 됐을 겁니다. 이제 몸이 바뀔 준비가 돼 있다. 처음에 이래 하면 이게 효과 있는 것 같다 이러다가 좀 며칠 하고 나면 효과가 싹 반감이 돼요. 사라져요. 왜? 못 느껴요. 왜?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가 싹 풀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좋은 느낌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그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좀 적응이 됐다라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립근 운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기립근 운동을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막노동, 그러니까 노가다, 속된 말로 노가다를 했다, 일본 말로. 그죠? 이렇게 했다 했는데, 제가 유난히 어릴 때부터 오른팔로 힘을 많이 쓰는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돼지, 소 이런 것도 키우고요. 소 염을 주는데 막 거의 모든 활동을 오른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염물통 이게 들고 나르는데도, 소주 끓이는데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노가다 할 때도 그죠? 오른손으로 보세요. 오른손으로 밑에 있는 벽돌을 이렇게 주워서 들어 올린다 이거죠. 오른손으로 밑에 있는 벽돌을 주워서 들어 올리면 기립근에 영향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제가 그때 오래는 안 했지만 4개월, 그러니까 나중에도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런 노가다를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주로 이상하게 벽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용돈벌이로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탁 나면서 이제 기립근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물병 운동할 때 왼손에 이렇게 들고 앞에서 흔들다가 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왼팔 운동도 되지만은
이게 뒤로 이렇게 들 때 이게 기립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 양쪽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서 등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양쪽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서 왼팔이 등짝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기립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기립근이 약간 영향은 가겠지만 주로 뒤로 갈 때 이렇게 영향이 많이 갈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 동작들인데 이게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을 항상 가졌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왼팔 운동, 이게 물병을 양손에 좀 들다가 오른손 내려놓고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확실히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시는 분은 느끼고, 또 물론 뭐 감각이 굉장히 좀 둔하신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못 느낀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했는데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발바닥 위치,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도 좀 신경을 쓰면서, 자, 기립근 운동 세 가지예요. 그죠? 창틀이나 이렇게 보험 같은 거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하여튼 이 창틀이나 이 문틀이나 이 보험 같은 거 이거 잡고 기립근 할 때 약간 발바닥에 힘을 정확하게 주고, 무릎을 살짝, 양쪽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살짝 이렇게 당겼다가 풀고, 당겼다가 풀고, 당겼다. 한번 할 때 뭐 전에는 내가 한 15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20번 정도 해도 괜찮더라고요. 20번 정도 해도 괜찮고, 또 미는 것도 너무 많이 안 밀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툭툭 밀어버리면 그게 상쇄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는 기립근 운동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립근 운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른손을 많이 차고 있으니까 왼발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냥 운동은 동일하게 합니다. 오른손을 차놓고 동일하게 하고, 발바닥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발바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양쪽 모래주머니가 동일해져 버렸고, 또 모래주머니 치우친 것도 없고, 발바닥에 힘도 골고루 들어가니까 굳이 뭐 바깥쪽 안쪽 저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을 한 거예요. 전신 운동. 비대칭 운동이 아니고, 자, 전신 운동이라는 건 대칭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같이 하는 거야. 막 달리기를 하든 물병을 같이 들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왼손을 내가 오른손하고 동일하게 차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왼손 운동을 더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왼손을 더 찰 수가 없는데 왼손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같이는 합니다. 같이는 하고 있고, 뭐 모자도 안 차, 모자도 내용물이 없습니다. 내용물이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 기립근 운동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왠지 어긋났던 게 이 강제로 이렇게 왔다가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하면. 엇갈리면 또 다른 느낌의 기분 나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 근데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밀어보면 쭉 맞춰졌다가 다시 뒤로 오고, 또 쭉 맞춰졌다가 다시 뒤로 오고, 쭉 맞춰졌다가 다시 뒤로 오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맞춰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게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면, 근육을 형성을 시키려면 최소한 6개월이라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적당한 몸을 만들려면, 근육이 좀 있게 만들려면 최소한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창자도 마찬가지예요. 창자도 단단한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던 걸 바로 맞추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소한 6개월. 그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다 대칭 운동을 하는데, 기립근 운동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립근 운동은 계속 하고 있고, 기립근 운동을 하면 이상하게 전에부터 그때도 말씀드리고 트림이 잘 나오더라. 특히 누워서 할 때는 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방귀는 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트림도 가끔 한번 나오는데, 서서 이렇게 하면 10중 8구 그냥 기립을 한 3번 하고 나면 트림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창자에 있는 가스를 잘 빼내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트림이 쭉 빠져버려요. 지금도 그냥 이러면 트림이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머리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좀 규칙적으로 불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가스는 나오고 있을 거다. 이 가스는 약간 공기는요, 폐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공기예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그냥 차가운 공기 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뭐 약간은 데워져서 나오겠죠. 창자에서 올라오는 가스는 미지근해요. 약간 뜨뜻미지근하고 텁텁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입술이나 이렇게 쌓이면 뭐 백태, 설태 이런 게 하얀색의 결정체, 서리 같은 게 이렇게 끼죠. 그죠? 서리 같은 게 낍니다. 그게 가스의 결정체예요. 가스가 굳은 거예요. 이게 침하고 만나면서 이게 고체가 된 거예요. 기체가 어떤 물질이 된 거죠. 하여튼 그런 형태인데, 기립근 운동은 기립근 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가 이상하다, 3%가 이 기립근 문제가 조금 해결돼야 이게 왼손을 찰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저는 입장이 뭔가 좀 뚜렷하고 명확하고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좀 더 강한 도움을, 더 확실한 도움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그게 몸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상황 그대로 일단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 같은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할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신앙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실력이 있다, 실력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데, 설교 내용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있다, 실력이 없다, 이게 뭐 믿음의 실력이 있다, 믿음의 실력이 없다 이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서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교수님 중에, 대학교 교수님 중에 진짜 강의를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게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계셨고, 한 교수님은 강의를 뭔가 좀 두서없이 하고, 이건 하여튼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실력이 없다. 근데 그 교수님은, 근데 그분이 연대 출신이에요. 연대 다녔었으니까, 연대에 있는 교수님은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참, 이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강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강의는 그렇게 해놓고, 또 숙제는 또 막 희한한 걸 미친 듯이 막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숙제 그게 또 성적에 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책을 찾아가면서 뭐 공부를 해야 그 리포트를 쓰니까 그 열심히 했대요. 그냥 어떻게 하든. 근데 그분 강의는 재미없더라는 거야. 재미도 없고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보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그 교수님이 나한테 미친 영향보다 뭔가 어설프게 가르쳤는데 나에게 숙제를 내주고 실행하게 만드신, 일목요연하게 해주신 그분은 또 숙제를 그렇게 안 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연구하는 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내가 동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을 안 해보면, 여러분 제가 뭐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몸소 그걸 뛰어들어 보지 않고 또 실수를 안 해보면,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저는 건강에
완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완치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균형을 잡으면 창자가 편안해지고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대소변이 편하게 나오고 몸의 불편함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치료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의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편함을 그냥 내 업보 마냥 그냥 안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을 쫓아서 딱 온 게 아니에요. 원리를 찾고 물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알려주세요. 알려주니까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찾아왔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아, 제발 좀 명확한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깔끔한 방법 좀 해결책을 좀 내놔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걸 배우게 된다면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죠? 저라도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몸하고 저하고 달라요. 근데 방향성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조건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발바닥이 뭐 안쪽에 힘이 간다 바깥쪽에 힘이 간다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방향성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중량을 다 다르게 차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운동 안 해주면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2번 3번만 운동해도 괜찮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자를 안 차면 모자에 모래주머니를 안 차면 컨디션이 떨어 배가 오른쪽 배가 쳐져 버리고 어떤 분은 모자를 뭐 100g은 차야 컨디션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배에다가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2-3번만 하면 끝나버리는 분도 있고 모래주머니 조금 아프신 분들은 뭐 모래주머니를 안 차도 해결될 수도 있고 운동 방향만 설정해서 운동을 해보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안 아프신 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겠습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보겠죠. 몸이 많이 균형이 많이 깨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리적인 부분을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적용은 여러분 어떤 방법, 아 이런 방법이 있더라, 저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시고 또 그걸 실천을 해보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걸 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뭐 학교 운동장을 달리겠다, 뭐 운동장 달린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실천을 꾸준하게 실천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게 몸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면 계속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한 6개월을 달렸는데 몸이 더 나빠지고 있어. 아, 그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달리기를 하는데 막 몸이 점점 좋아지는데 한 6개월 정도 딱 지나니까 갑자기 몸이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한 얘기를 하기 조금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죠. 그 이봉주 선수. 뭐 우리나라에 참 크게 기여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운동이 부족해서 달리기를 안 해서 몸이 망가졌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와 같은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등산을 열심히 다니면, 맨발로 열심히 걷고 다니면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분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혈액이 순환이 되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헬스를 막 맛이 들어서 막 맨날 헬스 다니네요. 하루에 헬스를 빼먹으면 옛날에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처럼 하루라도 헬스장에 안 가면 몸이 뻐근해서 못 산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보기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요. 그분들 계속 그렇게 운동 안 하면 몸이 불편해요. 아파요. 아프니까 헬스장에 또 가야 돼. 또 가서 운동하면 또 살아나요. 또 집에 와서 또 쉬고 있으면 다음날 또 몸이 막 불편해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들을 보면서 만약에 몸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명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연구하는 자세로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걸 곧이곧대로 적용하고 이런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공감을 하고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면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해보고, 또 제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저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머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손가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발가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골반 옆구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발바닥 안쪽 바깥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떻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물론 원리를 이해하면 이 방법들이 다 들어가긴 들어가질 거예요. 원리를 이해한다라면.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동영상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보면 또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우리 몸을 바라보는 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숙제를 하시는 겁니다. 숙제를 하시는데 연구하는 자세로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이게 좋더라, 발바닥으로 걸으면 좋더라, 하루에 30분씩 플랭크를 하면 건강해지더라. 그거 과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등산을 열심히 달리면 건강해지더라. 건강해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균형이 안 무너지신 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안 무너지신 분들은. 달리기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신 분도 계세요. 100살이 넘어도 달리기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인도에 어떤 분, 할아버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은 균형이 살아있다. 균형이 살아있으니까 달리는 게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균형이 맞으면 저는 여러분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도 하고 자전거 타고 마음껏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다만 상체 하체 좀 균형을 맞추면서 너무 걷기만 하면 상체가 약해져요. 또 헬스장 가서 너무 팔 운동만 하면 하체가 약해져요. 그러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가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만 맞으면 무슨 운동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대칭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쪽 팔로만 맨날 이렇게 야구나 이래 축구 오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고질적인 병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투수 하셨던 분들은 어깨가 다 망가져 있고
우리 유명한 우리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걸어 다니고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운동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쌓이고 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래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렇게 운동선수들이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도 많아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뭔가 일리가 있다. 근데 내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선택이 모든 사람한테 모든 게 적용이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인삼이나 산삼도요, 한의학적으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더 나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듣고 그런데 저희 아내만 해도 인삼 이런 거 못 먹어요. 먹으면 몸에 열이 너무 나서 안 좋대요.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맞아요. 맞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에 열이 나니까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몸에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니터링을 해봐야, 많이 먹어봐야 되는데, 그거 계속 먹기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한번 집에 있을 때 먹어보는 건데, 그랬더니 동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숙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래 했더니만 안 돼, 저렇게 했더니만 안 돼. 문제는 여러분들 실수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실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제 몸뚱아리에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러죠.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데 자꾸 다니는 거 좋지 않다. 사람 만나는 거 좋지 않다. 왜? 일단 내 몸이 자꾸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좀 두서없는 이런 얘기를 막 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참 힘드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내가 답답한 거 하나님 물어보시면 희한하게 가르쳐 주셔요. 제가 몰라서 못 물어보는 건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문제성을 못 느꼈을 때는 기도도 안 하죠. 왜? 내가 모르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이럴 상황이다. 몸이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왜 선하신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웃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망가져 있죠? 좀 살려주세요. 제가 거의 평생에 제가 이런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내가 원인을 몰랐을 때는 진짜 희한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렇게 됐나? 내가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죄를 저지르면 얼마나 저질렀을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착하게 살면 좀 고쳐주시면 좋은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왜 아픈 건지 이유,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내가 복막염이 걸린 이거 뭔가 왼쪽 다리에 뭔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톡 왔는데, 해보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런 접근할 방향이 있으니까 어떤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기도를 해서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제 경험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신 분이 안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모든 만물들은 사람이나 이 우주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교회 다녔거든요. 뭐 건물 바깥에 나가서 저 38선 아니 휴전선에 있었거든요. 철책에 있었는데 발이 너무 시려요. 밤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이랬는데 누가 똑똑 두드리더만 그 우리 소대장님하고 와서 커피를 갖고 오시더라고. 아 너무 신기했더라고. 그게 재미가 나서 자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저를 지금 제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됐고 또 그게 또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넋두리일 수도 있지만 넋두리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명확하게 칭한다라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나의 문제는 뭘까요? 자, 우리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막 이유 없이 막 엄지손가락이 막 아파요. 하나님 이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뭘까요?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희한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희한한 곳에서. 뭐 중량의 변화를 조금 줬더니만은 희한하게 없어져. 혹은 배 보충을 한번 했더니만 없어져. 혹은 뭐 왼팔 운동을 좀 세게 한번 했더니만 아니면 왼팔에다가 누워서 중량을 조금 세게 달았더니만 없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은 저한테요. 제가 이런 뭐 제 이름이 장길성인데 뭐 길성아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은 제 뇌와 직접 대화를 하신대요. 뇌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낌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 뇌에다가 직접 뭐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텔레파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텔레파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 뇌에다가 그냥 생각을 심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줘버려요. 그 해보면 맞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한 3개 해보면 1개는 맞더라는 겁니다. 2개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국은 알려주신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옆에 예수님은 진짜 그런 말씀 하셔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싶대요. 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하고 애정의 관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믿고 싶었어요. 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상하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픈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4살 때쯤 아파서 거의 36, 7 이때까지 계속 아팠으니까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안 아팠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뭐 방법을 조금 알면서도 점점 발전해 왔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30년, 한 25년, 6년 정도를 아팠으니까 그때도 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답답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시니까 더 답답하죠. 그럼 물론 병원에 가서 해결되면 참 좋습니다. 그죠? 일단 병원에 가실 분들은 병원에 가보시고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병원에 먼저 가보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균형을 한번 맞춰 봐야 되겠다. 이 사람 말이 뭔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숙제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숙제해야지 그냥 책 보고 카피하듯이 막 뺏겨오는 건 그 숙제가 아니에요. 조사도 해봐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논리도 한번 앞뒤가 말이 되나 이거 맞춰봐야 되고 또 적용도 해봐야 실험도 해봐야 되고 귀찮아요. 그 대학교 다니면 그런 힘듦이 있더라고요. 저도 겪어봤지만은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해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래 고생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의 실력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게 누군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엄청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 뭐 교회 가니까 막 이제 직책을 맡겨주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들어가니까 제 성격하고 다른 내 모습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게 결국 내 실력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원래 성격은 저는 뭐 여성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명만 있어도 저는 말을 하기가 주저주저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다.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숙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구하는 자세로 숙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얼마든지 제 실수마저도 시행착오마저도 마음껏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했다. 나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성공 스토리만 얘기해 주면 여러분 환상에 빠져요. 환상에. 아, 저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지? 결론이 나겠지? 저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그죠? 아직 오른손에 200g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2, 3%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다시 차야 될지도 몰라요. 안 차게 되기를 바라지만 차더라도 실수를 해서 다시 차더라도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왜? 원리를 이해하니까. 자, 보세요. 저도 이 상황에서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왼다리에 뭐 500을 찰 수도 있고 왼손에 600을 찰 수도 있습니다. 다시 수건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실수를 안 하려고 또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해봐서 결국은 저는 목표가요. 양손에 한 200g 정도 차고 끝!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게 치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른손에만 200 차고 있다는 건 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몸이 뒤틀려 있으니까 지금 오른손에만 200 차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걸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셔도 괜찮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제가
저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당해보는 게 더 옳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고 마음껏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숙제도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너무 강하게 느껴요. 어려워요. 야,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됐지. 이래 생각하면 저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IQ가 103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향상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지금 좀 좋아진 편이에요. 이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다는 건 이건 뭔가 기억력이 있는 거잖아, 그죠? 기억력이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게 느껴지는지만 나는 그걸 100번을 써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다음날 되면 어제 뭘 봤지? 이래요. 그럼 내 친구들은 보면 뭐 50개를 넣어놓고 3번을 쓰더니만 다 외웠대요. 그 친구가 IQ가 145였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야, 나는 한 개 단어를 100번을 썼는데 안 외워지는 거 보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머리도 나빴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몸이 좀 좋아지니까 머리가 좀 좋아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제가 이런저런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말을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도 건강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방법은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또 해보셔요. 해보시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이 생각이 나시면 또 여기 와서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이 방법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감이 가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고 또 해보고 또 그게 시행착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돌아오셔서 또 이것도 해보시고 일단은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냥 제가 틀린 방법들 지금도 저도 제가요 뭐 100%다 나아서 치료가 돼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제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전 기억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3일 전에 어떻게 됐고 이틀 전에 어떻게 됐고 어제는 어떻게 됐고 어젯밤에는 얼마나 차고 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제가 다 치료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중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여정의 끝자락에 와서 여러분하고 동행하면서 저도 몸이 정상은 아니지만은 물론 여러분들보다 많이 좋지만은 나의 시행착오와 어떤 출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또 저희 아내 얘기도 해주고 저 딸아이 얘기도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완전히 회복이 됐고 완전히 만약에 뭐 세상이 말하는 치료가 됐다면 아마 이런 동영상을 안 찍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큰 거는 분명합니다. 하여튼 저도 마음 편하게 돕고 싶고 여러분이 너무 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접근하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저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